를 맡은 최수현입니다. 오래간만에 발제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18년까지 153 회원으로 있다가 몇 분이 좀 새로운 얼굴들이 있으셔가지고 2019년 1월 17일에 153에서 파송해 주셔가지고 성수지에 창립하고 지금은 이제 CBMC 성수지의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죽의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킹덤 컴퍼니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인지 발제를 하고 또 같이 나눔을 하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가 앞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주보 발제지 보시면 발제 배경 및 이유 한번 보실까요? 뒷면에 있는데요.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제가 발제 배경과 이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빔밥 도시락만 이제 사서 드시잖아요. 쭉 확대 성장을 했던 20년 된 기업입니다. 지금 2002년에 시작해가지고 한일 월드컵 때 지금은 한 2,500억, 3,000억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경적 원리가 녹아져 있는 건지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지금 발제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읽고 있는 중에 이제 앞에 장표가 올라와 가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 이제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만사가 형통하는 것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지라도 계획대로 안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어려운 건 있지만, 결국엔 어려움은 극복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순간순간에는 업다운이 있지만, 길게 보면 항상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부분이겠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성경에서, 앞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의도하심으로 이제 피조물들이 원상이 회복된 상태로 이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이제 결과 중심으로 선한 것이 결과를 보고 선한 것을 알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약한 것이 강한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많은 힘을 얻고 도전을 하는 과정에 결국엔 과정이 곧 선을 이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또 사역이고 사명이고 선교라고 하는 경영 이념을 갖고 하는 이제 본죽. 비즈니스가 다 아시는 것처럼 늘 꽃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또 혼자만의 어떤 행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비즈니스 과정은 나중에 과정이나 결과는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선교다라고 본죽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제 목적과 토론 이제 뒤에 내용을 좀 설명할 텐데 153이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 목적과 주제를 드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발제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30분 정도 우리 같이 대표님들과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발제 목적은 이제 죽 있지 않습니까? 죽이 식품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갈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식품 중에서는 저 어린아이들 또 질병에 걸린 분들이 과거에 이제 주로 먹었던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먹게 돼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죽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은 이제 강하고 선한 기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죽은 20년 동안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을까? 그 안에 경영 원리가 숨어 있는데 이제 함께 제가 나눌 게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접목시켰는 건가? 동심원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또 가맹점주들과 기타 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협력회사와 어떻게 상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브랜드 축이 지금 5개가 됐는데요. 비빔밥, 도시락, 설렁탕, 그 다음에 한밥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면서 이제 그 원동력이 되었던 핵심 역량, 코어 밸류는 무엇으로 삼고 있는 건가? 우리가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죽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 건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첫 번째 기업의 경영 가치관 쪽에서는 어떻게 발휘한가? 영업 방법은 무엇이고 상품은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부분이 성경적 경영 원리가 본죽에는 많이 녹아져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개신교의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기업이 본죽이고 고려온단이나 이랜드도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본죽의 이제 경영을 통해서 시사점을 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토킹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같이 질문을 던진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본죽은 어떻게 경영인을 세우고 있는 건가? 한 20년간 중에서 이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나누면 할 텐데 본죽의 10년의 발자취를 또 보면서 지난 10년입니다. 그럼 보면서 또 우리 회사의 또 과거 10년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또 10년 그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발제를 들으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죽의 이제 회사 사명은 본 IF입니다. 본 IF가 영어로 하면 BIF 아니겠습니까? BIF. 본죽 is 푸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본 is 푸드 이렇게 되잖아요. BIF. 제가 이제 여기 본죽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본 BIF의 가장 그 회사의 경영 이념과 맞는 회사 이름 해석은 본 is 푸드다. 본이 프랑스 말로 좋다. 봉주르, 봉수아 할 때 BON 본입니다. 영어로는 굿이죠, 굿. 그래서 본 때로는 행복으로 표현하는데 행복 is 푸드다. 이제 그 식품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창조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뒤에 경영 이념이 나옵니다. 창업은 2002년에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법인 전환은 2004년에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처음 했던 거는 이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 병원 그 인근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호 대표하고 최복희 대표님은 부부세요. 이분들이 이제 방배동에 있는 삼옥교회 침례교회 교인이십니다. 주요 재무정보로는 2021년 말 현재 총 자산은 1,300억, 납입자본금 70억, 지난 20년간 벌어서 쌓아놨던 회사의 잉여 유목금은 270억입니다. 270억이 많지는 않죠. 20년간 쌓아둔 거니까요. 배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이제 프랜차이즈고 그 이후에 급식과 외식사, HMR이라고 이게 물만 보고 끓일 수 있는 식품 이렇게 됐고요. 매출액은 2012년 1,100억에서 2021년 2,400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의 평균은 3.4%고 현재 종업원은 약 220명, 계열사까지 합치면 약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지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추구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창업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IMF 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신 것 같고요. 이거를 재개하기 위해서 부부가 아마 노점상을 하셔서 500원짜리 호떡을 좀 팔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지인 회사의 그 요리의 부주방장으로 거기서 이제 요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죽이 탄생한 것 같고 초창기에 엄청 죽을 상품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내와 기다림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고, 그 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린아이가 먹고, 사실 우리가 또 요람으로 가기 전에 또 많이 또 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죽이 탄생과 또 요람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음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이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또 복음의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을 팔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강성기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똑같이 이윤 창출을 기업의 목적으로 세웠던 것 같은데, 점점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이윤 창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선교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의 선물들이 20년을 데이터로 보면 지금 2039개의 매장이 전국에 있습니다. 지금 2039개다고 매장이 하면 이게 많을까 적을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교촌치킨이 약 한 1200개 정도 되고요. 롯데리아가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맥도날드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맥도날드 많이 있다가 지금 줄어가지고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죽이 전국에 2039개 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로는 상위 랭킹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1.63%라고 하는 폐점률. 한번 오픈을 했다가 매장이 문을 닫는 퍼센트가 1.63인데 폐점률이 1.63%라는 것은 거의 자연 폐점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매장을 닫는 데는 거의 없고, 질병이나 이사 또는 입점했던 건물이 재건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점을 하는 경우, 즉 자연 폐점률 상태고, 그 의미는 가맹주들이 한번 오픈하면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주들은 왜 그렇게 폐점을 하지 않고 본죽을 오랫동안 사업을 할 건가? 그게 이제 이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죽을 판 그릇은 5,700만 그릇.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국민 1인당 한 그릇씩은 드셨겠죠? 5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눔과 성장을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많은 내용보다는 데이터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지난 10년을 정리했는데요.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130억에서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2500억. 2020년 데이터는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3월 말이면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2021년 2400보다는 더 많이 매출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추세를 보시면 2021년 20억에서 2021년에는 120억으로 2022년 45억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 시작하다가 0.2%도 있고 2021년에 5%까지 올라섰는데 10년 평균은 3.4% 되겠습니다. 10년간 벌어들인 이익은 250억이고 2021년에 100억을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죠.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결국엔 나눔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가맹점과의 상생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3.4%라고 하고 에비타는 4.5%인데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매우 낮은 영업률입니다. 한참 언론지상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영영치킨 HBC입니다. 21년에 영업이익이 32.4%, 폐점률은 본죽은 1.63인데 이 치킨은 8.02%, 폐점률이 매우 높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3.4%라고 하는 게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3.4%가. 근데 3.4%의 영업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걸 내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이 적은 거예요, 되게. 이건 당기순이익률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3.4%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영리기업의 2021년 평균,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다 가리지 않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5%입니다, 5%.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영리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다시 경영진들이 조금 더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추세는 지금 5%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타벅스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스타벅스는 다 직영입니다.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스타벅스의 영업률 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고설람 대표님 몇 프로 될까요?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 전국 평균. 물론 12% 거의 맞춘 것 같은데요. 전국의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은 토탈 평균 10%입니다. 10%. 교촌치킨의 영업이익률은 7%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들은 대략 영업이익률이 7% 이상, 10% 가까이 되어야 이자 비용을 내고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는 본죽은 지금 지난 10년간 3.4%니까 매우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약 9%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의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매년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어떻게 성장을 할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좀 비교해서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화 대표님도 지난 BMP 강의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저도 좀 나누려고 적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한 1.2% 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약 2.5%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그래서 물가하고 GDP를 합치면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장률이 3.8%입니다. 우리 기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3.8%를 성장해야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매년 이 3.8% 이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돈을 벌리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3.8%보다 낮게 성장하거나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고요. 돈을 벌어서 쌓으려고 하면은 3.8%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2배, 한 7%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죽은 그에 비해서 9%를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도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죽에 대한 소비가 확 급상승하게 됐고요. 2021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포장을 많이 가고요. 실제 본죽의 매장은 약 10평 내외, 8평에서 10평이고 자릿수는 많아야 20석밖에 안 되는데도 회전율이 매우 높습니다. 포장이 전체 매출의 50%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꾸준히 보장해주는 이런 전략을 지난 20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본사의 마진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도 가맹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선순환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나눔이 성장의 비결이고 시작이었다. 이거를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죽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경영 이념은 여기 깨알같이 나와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고 그 미션, 장기적인 가야 될 부분은 그 이 부분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도움 일이고 중장기적인 목표, 비전은 그 행복, 그죠? 프랜차이즈, 지식, 산업 그룹이 되는 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영 이념과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핵심 역량, 목적 달성, 인류 경영, 그다음에 전체를 최적화하는 핵심 역량, 세 번째는 지속 성장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이제 이런 6가지의 또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세 개로 묶어서 이게 뭐 핵심 역량을 보다 보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성경적 경영 원리 6가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이 본죽이 이제 성경적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3가지의 경영 원리, 선순환 구조. 말씀드렸지 성경에 나오는 그 황금률을 그대로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고 먼저 나누고 섬기면 시장, 소비자와 두터운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해왔다. 죽의 특성상 물과 이게 결합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본죽에 가보시면 양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드시기는 좀 어렵고 둘이 먹고도 남아서 싸가야 되는. 그래서 양 자체를 많이 준다. 이제 퍼줄수록 신뢰가 쌓이고 매출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로 지난 20년간 선순환 구조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음 장의 동심원의 원리인데 과연 사회 환원이
인류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가맹주점의 행복을 돕는 것. 그거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의 이제 직원들이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동심원의 원리, 나부터 가족, 동료, 나라, 인류로 점점점 그런 영향력들이 퍼져가는 원리. 그래서 먼저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파트너들을 이런 구조로 쭉 그동안 해왔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 원리는 이제 상생 원리가 되는 거고, 동심원의 원리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생의 원리는 외부의 가맹점주나 또 이제 우리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둬가지고 다른 매장도 고려해야 되고 다른 기업도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제 기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경적 경영 원칙은 지금 봉죽이 유지하고 있는 성경적 경영 원칙은 4가지인데 사명, 멀리 보는 거, 비전, 가까이 보는 거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익, 성장을 이익을 내면서도 성장을 하는 수익성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우리 성경적 경영 원리를 본죽은 그대로 경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성경적 사고방식은 성찰적 사고방식, 최대한 객관화시킨다, 분석적인 부분, 통합적인 부분, 체계적이고 개수적이고 또 관계적인 사고를 한다.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하며 만나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먼저 섬겨주는 부분들이 결국엔 비즈니스의 두터운 관계를 오래 지속한다. 당연히 이제 청지기적인 그 재정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년간 본죽을 지금 성장과 수익성을 지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사고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발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같이 한 25분 정도, 30분 같이 이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량적인 부분과 비계량적인 부분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죽 성경적 경영 사례에서 배운 시사점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스쳐갔던 시사점은 무엇인가? 조금 더 좁혀가지고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경영인,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게 내부의 경영이든 외부의 경영이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우리 회사를 계속적으로 장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의 후계자는 누구인가? 나는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건가? 그 후계자가 자녀일 수도 있고 그 후계자가 다른 직장 후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때에서 기업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고 주식은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장수 기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10년 후에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나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건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조별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조별로 리더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늘 또 우리 그룹에 또 영성 있고 진정성 있는 포럼을 이끌어 주실 소그룹 리더분들 박수로 한번. 네, 그럼 지금부터 해서 55분 정도, 20분 내지 25분 각 조별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일단 돌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적 경영 원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죽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지인이 집 근처에서 본죽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주문을 하면 금방 안 나옵니다. 15분 정도 걸리면 나옵니다. 죽을 어떻게 하는데 15분이나 걸릴까요? 데펴서 주는 죽은 없습니다. 주문하면 신선한 재료를 꺼내서 끓이기 시작하는 거죠. 15분이 아주 길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 굉장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약간 지금 16%의 지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항이 있긴 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두 자릿수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품질을 최고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본중 매장에 가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다 벗으니까 가맹점주의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건가? 예, 상대적으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본죽은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스토리를 써나갈 텐데, 그러나 저는 경영 이념을 잃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장기적 미션과 단기적 목표인 비전을 잘 얼라인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형태는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선교는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맹점주가 행복하는 그 순간까지 비즈니스는 계속 된다면 그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요엘서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은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거고,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3,000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지금 본죽도 그 지속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하는 작은 수의 직원들이 저보다 탁월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를 능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저를 기억하기를 뭔가 달랐는데 뭐가 다르지? 그런 의문을 갖고 사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한 오전 같이 근무했는데 뭐가 달랐지? 저 사람은 왜 그랬지? 그래서 성과급을 주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주네. 이런 인상을 가지려고. 저는 유한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더 이상 못하지만 제 후배들은 저보다 더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이 사업을 하고 볼 때, 이런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했네. 이제 그렇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